할아버지, 여기 자전거 세우지 말라니까요.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청원경찰이 소리치자 색바랜 파란 모자를 쓴 노인이 고개를 든다.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든다. 현금 수송차 대기시키고 보안팀, 자금운영팀 전원 소집해. 지금 당장. 직원들이 배를 잡고 웃는다. 아이고 배야. 현금 수송차래. 리역 하나 끌고 오시려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방금 그 전화 한 통이 자신들의 운명을 박살낼 시한폭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익쾅.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보다 100배는 더 끔찍한 파열음이 강남의 고요한 아침 공기를 찢어밟깁니다. 녹슨 브레이크 패드가 쇠휠을 갉아먹는 비명소리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귀를 막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 눈이 시리도록 번쩍거리는 최고급 대리석. 건물 앞에 멈춰선 것은 박물관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법한 다 썩어가는 짐 자전거 한 대입니다. 검은 기름때가 덕지덕지 엉겨붙은 체인은 자전거가 굴러갈 때마다 위태로운 덜그럭 소리를 냈고 짐칸에 묶인 고무줄은 삭아서 끊어질 듯 너덜거립니다. 자동문 안쪽,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는 은행. 로비의 화려한 조명과 유리창에 비친 꾀재재한 노인의 모습은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잔인하게 대비됩니다. 은행 입구를 지키던 청원경찰 최칠만이 자동문이 열리기도 전에 미간을 있는 대로 구기며 튀어나옵니다. 그의 잘 다려진 제복과 광이 나는 구두가 노인의 행색을 비웃는 듯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스톱, 거기 딱 서요. 최칠만은 허리춤에 찬 곤봉을 꺼내 자전거 앞바퀴림을 탁탁 위협적으로 때리며 짜증 섞인 고함을 내지릅니다. 여기가 무슨 고물상인 줄 아세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남의 영업장 정문 앞에 이런 흉물을 떡하니 세워두고 그래요, 예. 자전거 안장에 앉은 박종배 회장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갑지만 닦을 기운조차 없습니다. 낡아서 원래 색을 알 수 없을 만큼 바래버린 파란 모자. 챙 아래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깊게 패인 주름이 꿈틀거립니다. 박 회장은 지난 40년간 자신의 두 다리가 되어준 이 자전거가 흉물 취급을 받는 것이 못내 가슴이 아립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은행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왔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꽉 차서 세울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러네. 잠시만 대놓겠네. 박 회장의 점잖고 정중한 부탁에도 최칠만은 들은 채도 않고 콧방귀를 낍니다. 그는 노인의 무릎 나온 허름한 국방색 작업복과 밑창이 다 떨어져 테이프로 칭칭감은 흙투성이 운동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을 보냅니다. 볼일은 무슨 얼어 죽을 볼일이요? 딱 보니까 또 10원짜리 동전 짤랑짤랑 바꾸러 왔죠? 최칠만은 더러운 벌레라도 쫓아내듯 손을 휘저으며 노인의 자전거 핸들을 거칠게 밀어냅니다. 바쁘니까 저리 가요, 저리. 냄새나서 들어오려는 손님들 다 도망가겠네, 진짜. 아침부터 똥 밟았나? 그때 은행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또 다른 비수 같은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옵니다. 1번 창구에 앉아 손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던 대리 남알숙입니다. 그녀는 창구 너머로 로비 전체에 들리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 톤을 높여 옆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아우, 최 반장님 뭐해요? 얼른 안내 보내고. 저 냄새 어쩔 거야? 남알숙은 코를 감싸 쥐며 오만상을 찌푸립니다.
마치 썩은 생선이라도 본 듯한 표정입니다. 저런 분들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객장 공기가 탁해져서 숨을 못 쉬겠다니까요. 우리 지점 에어컨 필터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저 할아버지가 그거 물어낼 것도 아니잖아요. 옆자리에 앉은 다른 직원들도 킥킥거리며 그녀의 말에 동조합니다. 은행 안에 그 누구도 이 노인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저 빨리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봉투나 쾌적한 아침을 방해하는 귀찮은 날파리쯤으로 여길 뿐입니다. 박 회장은 핸들 손잡이 고무가 찢어진 자전거 핸들을 꽉 움켜쥡니다. 앙상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힘이 들어갑니다. 가슴 깊은 곳, 명치 끝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머니 깊숙한 곳에 있는 통장을 꺼내 그들의 오만방자한 코앞에 집어 던져주고 싶습니다. 이 은행 지점 따위는 수십 개를 사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돈이 이 낡고 냄새나는 작업복 주머니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를 꾹 눌러 삼킵니다. 아직이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전거에서 내려섭니다. 관절염으로 삐걱거리는 무릎을 펴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한 발 한 발 은행 회전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최칠만이 기겁하며 두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니, 이 할반장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네. 들어오지 말라니까요. 경찰 불러요? 박 회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모자 챙아래 감춰뒀던 눈으로 최칠만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항상 동네 아이들에게 허허 웃어주던 노인의 눈빛이 순간 시베리아 벌판의 서리발처럼 차갑고 매섭게 변해 있습니다. 은행은 돈 있는 놈이 유세 떨러오는 곳이 아니라 돈을 맡길 신용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야. 나직하지만 묵직한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구르는 듯한 목소리에 최칠만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움찔 뒷걸음질 칩니다. 압도적인 기세. 박 회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굳게 닫힌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냉기 속에 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침묵에 잠깁니다. 남할숙을 비롯한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운 화살촉이 되어 박 회장의 전신에 꽂힙니다. 세상에 진짜 들어왔어. 뻔뻔하기도 하지. 경비 뭐 하는 거야? 지점장님 나오시면 어쩌려고 저래. 벌레를 보는 듯한 멸시 어린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울립니다. 박 회장은 번호표 기계 앞에 섭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출금 버튼을 누르고 대기표를 뽑아듭니다. 종이 한 장을 뽑는 일이 1000근짜리 쇳덩이를 드는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털썩 가죽이 벗겨진 대기석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익숙한 멸시와 조롱, 가난했던 시절, 뼈가 닳도록 겪었던 그 지독한 서름이 50년이 지난 오늘 이 화려한 강남 한복판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박 회장은 머리에 쓴 파란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군데군데 꼬질꼬질한 때가 묻고 실밥이 터져 솜이 삐져나온 볼품없는 싸구려 캡 모자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에게 이 모자는 5천억이라는 현금보다 강남의 빌딩, 몇 채보다 더 귀한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보물입니다. 남할숙의 날카로운 하이톤 목소리가 다시 고막을 긁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의자 더러워지니까 웬만하면 서 계시죠? 다른 깨끗한 손님들 앉으셔야 하거든요. 옷에 묻은 흙 다 떨어지잖아요. 박 회장은 대답 대신 거친 손바닥으로 모자의 챙을 쓰다듬습니다. 그의 눈앞에 은행의 풍경이 흐릿해지며
아픈 옛 기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50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매미 소리가 귀가 따갑도록 울어대던 잔인한 여름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인간이 아니었던, 그 처절했던 날의 기억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삼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현금 부자, 그림자, 회장 소리를 듣는 박종배가 왜 이토록 지독한 구두쇠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굳이 이 더운 날 땀띠가 나도록 낡은 파란 모자를 쓰고 나왔는지 저들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 회장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건조한 은행 공기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50년 전 썩은 내가 진동하던 그 가난한 단칸방으로 돌아갑니다. 은행 안의 서늘한 냉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같은 열기가 온몸을 휘감습니다. 1970년 여름 서울 변두리 판자촌.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의 여름은 유난히도 가혹하고 길었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슬어 눅눅한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에는 선풍기 하나가 없어 낡은 부채질 소리만이 파리 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젊은 종배는 공사판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의 등짝은 뜨거운 태양볕에 화상을 입어 껍질이 벗겨지고 땀과 시멘트 가루가 섞여 진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가난이라는 굴레는 쇠사슬처럼 발목을 죄어오기만 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아내, 꽃처럼 곱던 연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와 호강은커녕 고생만 하던 연하는 영양실조에 폐병까지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약 1,000만 제대로 쓰면 나을 병이라는데 그놈의 돈이 붉은 돈 몇 푼이 원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종배는 며칠 만에 일감을 얻어받은 꼬깃꼬깃한 품삯을 손에 쥐고 신이 나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아내에게 고기 국물이라도 한 모금 먹이리라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삐걱거리는 판잣집 문을 열자 연하가 힘겨운 숨을 색색 몰아쉬며 무언가를 등 뒤에서 꺼내 종배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시장 좌판에서 파는 먼지 쌓인 싸구려 파란색 캡 모자였습니다. 여보 당신 맨날 땡볕에서 일하다가 머리 다 벗겨지겠어요. 이거 쓰고 해요. 종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바닥을 쳤습니다. 자신은 피를 토하면서도 남편이 더위 먹어 쓰러질까봐 약살 돈을 아껴 그 모자를 산 것입니다. 종배는 화를 낼 수도 고마워할 수도 없어 그저 모자를 움켜쥐고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아, 당신 약이나 사 먹지. 이게 뭐라고. 내 머리가 대수야. 연하는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해사하게 웃으며 종배의 까칠한 뺨을 앙상한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도 살죠. 이 파란 모자가 당신 지켜줄 거예요. 그것이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새벽 연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검붉은 피를 한 사발이나 토하고 의식을 잃어가는 아내를 들쳐 업고 종배는 가로등 하나 없는 달동네 언덕길을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점점 식어가는 아내의 체온이 종배를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겨우 도착한 시내의 큰 병원 응급실 앞.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원무과 직원이 피투성이가 된 종배를 차갑게 가로막았습니다. 보증금 5만 원 먼저 거세요. 수술비 보증 안 되면 입원 수속 안 됩니다. 규정이 그래요. 종배는 피가 묻은 흑투성이 손으로
원묵과 직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평생 몸으로 때워서라도 갚겠습니다. 제발 우리 연아 좀 봐주십시오. 지금 숨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병원의 대답은 냉혹한 얼음장이었습니다. 이봐요, 여기가 자선단체인 줄 아세요? 돈 없으면 딴 데 가보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 없는 놈의 서름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종배가 병원 로비 바닥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이 등 뒤에 엎인 연화의 고개가 힘없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축 늘어진 아내의 팔이 바닥을 향해 떨어지며 손에 꼭 쥐고 있던 파란 모자가 대구르르 굴러가 병원 바닥의 먼지 구덩이에 처박혔습니다. 연아야, 여보, 눈 좀 떠봐. 제발. 응급실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쳤지만 연아는 다시는 그 예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소고기국 한번 배불리 못 먹어보고 죽는 순간까지 남편 걱정만 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났습니다. 종배는 싸늘한 주검이 된 아내를 다시 업고 비틀거리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어 거적대기로 아내를 덮어야 했던 그날 밤, 종배는 아내가 남긴 흙 묻은 파란 모자를 가슴에 품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통곡이 달동네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다시는 돈 때문에 울지 않으리라. 내 영혼을 팔아서 악기가 되어서라도 돈을 모으리라. 이 더러운 세상 돈으로 다 밟아주리라. 내 눈에서 피눈물 뺀 놈들 똑같이 갚아주리라. 그날 이후 순박했던 청년 종배는 죽고 지독한 독종 박종배만 남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준 그 파란 모자를 쓰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쓰레기장을 뒤져 고철을 줍고 남들이 먹다 버린 짬밥으로 배를 채우며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수전노라 욕을 먹어도 똥물 튀기는 작업을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돈, 그리고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 보였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은행 안. 박 회장의 감았던 눈이 번쩍 떠집니다. 눈가에 맺혀있던 서러운 눈물은 어느새 말라버리고 그 자리엔 50년 묵은 서슬 퍼런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파란 모자를 다시 머리에 꾹 눌렀습니다. 마치 50년 전 연하가 씌워주던 그 따뜻한 손길처럼 낡은 모자가 그의 머리를 감싸줍니다. 그때 창구 쪽에서 나말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박 회장의 상념을 와장창 깨뜨립니다. 아니 할아버지, 아직도 안 나갔어요? 지점장님 나오시기 전에 빨리 가라니까요. 경찰 부르기 전에.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말숙을 바라봅니다. 50년 전 병원비가 없다며 다 죽어가던 아내를 내치던 그 병원 원무과 직원의 경멸. 어린 얼굴이 화려하게 화장한 나말숙의 얼굴과 겹쳐 보입니다. 그때는 힘이 없어 물러났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박 회장은 품 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 낡은 통장 겉면에는 흐릿하게 지워져 가는 글씨로 PJ홀딩스 박종배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돈 찾으러 왔다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는 작지만 지진이 나기 직전의 땅울림처럼 은행 전체를 울리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언제적 통장이야?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네. 나말숙은 박 회장이 내민 낡은 통장을 엄지와 검지 끝으로 아주 살짝 집어들며 기겁을 합니다. 마치 오물이 묻은 더러운 휴지 조각이라도 만진 듯 혐오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마그네틱 띠가 둘러진 누런 구형 종이 통장. 그 겉면은 수만 번도 더 펼쳐본 듯 너덜너덜해져 투명 테이프로 겨우겨우 붙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리 안 한 지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이자 몇백 원 붙은 거 확인해 드려요? 아니면 해지해서 차비라도 챙겨 드려? 아, 냄새 진짜. 나말숙은 키보드를 두드릴 생각도 하지 않고 통장을 창구 구석으로 툭 던져버립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아주 차갑게 바라봅니다. 저 낡은 통장 하나에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죽은 아내의 영혼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명품 가방 타령이나 하는 저 철없는 아가씨가 알 리 없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박종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대문 새벽시장,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가장 먼저 지게를 지고 나타나는 미친 개. 그것이 박종배의 별명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다듬다 버린 배추 겉잎을 주워 소금국을 끓여 먹고 쥐들이 내장 파티를 벌이는 판잣집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똥지게를 지는 일도 염습시체 닦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모은 피 묻은 돈으로 개발되기 전에 허허벌판 강남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쓰레기 땅을 사서 뭐 하려고? 돈독이 오르더니 눈이 멀었구만. 하지만 박종배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진흙탕 땅 위로 거대한 빌딩 숲이 들어서고 돈이 강물처럼 흐르는 미래가.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소름 끼치도록 적중했습니다. 강남 개발 열풍이 불면서 그가 헐값에 사둔 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기적처럼 솟구쳐 올랐고 그는 명동 사채 시장에서도 알아주는 현금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벤츠 대신 자전거를, 명품 슈트 대신 땀 냄새 나는 작업복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이 편해지는 순간 가난 때문에 고통 속에 죽어간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덮쳐 숨통을 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처절했던 지옥 같은 세월을 견뎌낸 증거가 바로 저 낡은 통장인데 고작 은행 창구 직원 따위가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을 하다니. 그때 지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말끔한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튀어나옵니다. 이 지점의 최고 책임자 하상무 지점장입니다. 그는 방금 막 10억 원을 예치한 VIP 고객과 통화를 마친 듯 굽신거리는 표정을 짓다가 로비의 소란을 보고 순식간에 악기처럼 얼굴을 구깁니다. 무슨 일이야? 객장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가 시장 바닥이야. 하 지점장의 천둥 같은 고함에 나말숙과 최칠만이 쪼르르 달려가 90도로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이 노숙자. 아니, 할아버지가 자꾸 영업 방해를 해서요. 냄새 때문에 다른 VIP 고객님들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막무가내로 안 나갑니다. 하 지점장은 매의 눈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박 회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봅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바지, 흙투성이 운동화, 그리고 촌스러운 파란 모자. 그의 머릿속 슈퍼컴퓨터 같은 계산기는 0.1초 만에 결론을 내립니다. 도움 안 되는 쓰레기, 시간 낭비, 마이너스 고객. 하 지점장은 거만한 걸음걸이로 박 회장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리고 코앞에서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티를 냅니다. 어르신, 여기는 은행입니다. 에어컨 바람 쐬고 싶으시면 근처 경로당으로 가시죠. 우리 직원들이 바빠서 놀아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박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 지점장을 올려다봅니다.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지점장이란 사람이 손님을 쫓아내나? 손님? 하 지점장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허하고 터뜨립니다. 돈을 맡겨야 손님이죠. 푼돈 몇만 원, 아니 몇천 원 들고 와서 창구 직원들 괴롭히는 건 손님이 아니라 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 그는 최칠만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턱으로 문을 가리킵니다. 최 반장, 뭐해? 당장 끌어내.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업무 방해로 고소해버려. 콩밥 좀 먹어야 정신 차리지.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최칠만이 곤봉을 고쳐 잡으며 험악한 표정으로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박 회장의 메마른 입가에 비릿하고 서늘한 미소가 스윽 번집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낡은 파란 모자를 꼭 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진짜 돈의 무게가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박 회장의 인내심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나? 박 회장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 하 지점장이 비아냥거립니다. 후회는 어르신이 하셔야죠. 경찰서 유치장 바닥이 여기보다 훨씬 찰 겁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왜소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동대문 시장을 호령하던 전설의 큰손 시절 그 서슬 퍼런 살기가 되살아난 듯합니다. 좋아. 경찰을 부르든 쫓아내든 맘대로 해. 단 그 전에 박 회장은 창구 구석에 처박힌 자신의 통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저 통장 잔액부터 확인해. 그러고 나서도 나를 쫓아낼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고. 하 지점장과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킬킬거립니다. 노망난 노인네의 허풍이라고 확신하는 눈치입니다. 나말숙이 한숨을 푹 쉬며 귀찮다는 듯 통장을 집어 단말기 투입구에 쑤셔 넣습니다. 아유, 진짜. 확인해드리면 되잖아요. 잔액 빵원 나와도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기계가 통장을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드르륵, 드르륵. 통장 정리기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은행 안에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 기계가 뱉어낼 숫자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낼 핵폭탄이 될 줄은. 창구 단말기에서 신경질적인 기계음이 흘러나옵니다. 보통이라면 드르륵하고 몇 줄 찍히고 나와야 할 통장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나말숙은 미간을 찌푸리며 단말기를 툭툭 칩니다. 아, 진짜. 이 똥차 기계가 또 말썽이네. 할아버지 통장이 너무 더러워서 기계가 체했나 봐요. 그녀는 짜증스럽게 모니터를 흘겨보지만 화면은 데이터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만 깜빡이며 먹통이 되어 있습니다. 하상무 지점장은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한심하게 내려다봅니다. 김대리 뭐해? 그냥 강제 배출 눌러서 돌려보내. 기계 고장나면 저 노인네가 물어낼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박종배 회장이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투박한 구형 폴더폰입니다. 테이프로 배터리 뚜껑을 칭칭 감아놓은 그 낡은 전화기를 귀에 대자 직원들 사이에서 또 한 번 킬킬거리는 웃음이 터집니다. 어머, 저거 봐. 아직도 저런 골동품을 쓰시네. 통화는 되는 거야? 혼자 상황극 하시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축키 1번을 꾹 누릅니다. 신호가 가는 짧은 순간 박 회장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납니다. 나다. 짧고 굵은 한마디.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면서도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박 회장은 지점장과 직원들을 차례로 훑어보며 또박또박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 즉시 현금 수송 차량 대기시켜. 그 말에 하 지점장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보안팀이랑 자금 운용팀 싹 다 불러. 오늘 여기서 돈 좀 크게 빼야겠다. 박 회장은 마치 짜장면 한 그릇 배달시키듯 무심하게 말하고는 폴더폰을 탁 닫습니다. 그리고 1초 뒤 은행 안은 폭소의 도가니가 됩니다. 최칠만은 배를 잡고 껄껄거리며 눈물까지 닦아냅니다. 아이고 배야. 들으셨습니까, 지점장님? 현금 수송 차량을 부른답니다. 남할숙도 책상을 치며 자지러집니다. 어머 어머, 10,000원짜리 다 바꿔서 리어카에 싣고 가시려나 봐. 아우, 배 아파. 하 지점장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박 회장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박 회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립니다. 어르신, 요즘은 폐지 수거하러 다닐 때도 보안 요원을 데리고 다니십니까? 꿈이 너무 야무지시네. 그냥 곱게 나가세요. 경찰 오면 진짜 망신당합니다. 노망난 거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으세요? 직원들의 조롱은 절정에 달합니다. 그들은 이 노인이 부른 현금 수송차가 기껏해야 고물상 트럭이나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의 수염을 뽑고 있는지, 저 낡은 전화기 너머의 상대가 누구인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박 회장은 그들의 비웃음을 배경음악처럼 흘려듣습니다. 대신 그의 시선은 오직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단말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계는 마치 비명을 지르듯 굉음을 내뿜으며 잉크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1년치 이자만 수십억 원. 그 거대한 숫자를 찍어내느라 기계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하지만 남할숙은 단순히 종이가 걸린 줄 알고 기계를 쾅쾅 내려칩니다. 아, 왜 안 나와? 진짜 똥 밟았네. 그때였습니다. 덜커덩. 요란한 소리와 함께 단말기가 마침내 통장을 뱉어냅니다. 누렇게 바랜 통장 겉면과는 달리 새로 찍힌 내역은 잉크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남할숙은 인상을 팍 쓰며 통장을 집어듭니다. 자요, 받으세요. 그리고 다신 오지 마. 그녀는 통장을 박 회장에게 던지려다 무심코 펼쳐진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남할숙의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립니다. 던지려던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나 계장? 왜 그래? 최칠만이 의아해하며 다가오지만 남할숙은 대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통장 마지막 줄에 찍힌 숫자에 못 박혀 있습니다. 1, 10, 100, 1000만. 아니, 자릿수를 세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긴 숫자의 행렬. 그녀의 뇌가 정지합니다. 이건 오류다. 기계가 미쳤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숫자가 찍힐 리가 없다. 하지만 그 숫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검은색 굵은 글씨로 찍혀 있습니다. 잔액 5,782억 원.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예금 주명 박종배. 남할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그녀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떨어뜨립니다. 툭! 바닥에 떨어진 통장이 하필이면 하 지점장의 구두 끝에 멈춥니다. 아니, 직원이 칠칠 맞게 손님 통장을 바닥에. 하 지점장은 혀를 차며 허리를 굽혀 통장을 줍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그 숫자를 확인한 순간 하 지점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요동치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쳐다봅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낡은 파란 모자를 쓴 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왜 내 돈이 너무 무거워서 들기 힘든가? 은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변합니다. 하상무 지점장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칩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끼고 통장을 코앞까지 가져다 댑니다. 1, 10백, 1000억, 10백억. 숫자를 세던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갑니다. 5,782억 원. 지방 중소도시 1년 예산과 맞먹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 꾀죄죄한 노인의 낡은 통장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 지점장의 머릿속에 PJ 홀딩스라는 이름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대한민국 금융가를 쥐락펴락한다는 전설의 현금 왕 박종배 회장. 소문으로만 듣던 그 거물이 바로 눈앞에, 그것도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회장님? 하 지점장의 다리가 풀려버립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바닥을 기어가듯 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경찰을 부르라며 호통치던 위풍당당한 지점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모습에 나말숙은 입을 떡 벌린 채 턱이 빠질 지경입니다. 지점장님? 왜 그러세요? 이 노인네가 뭐? 야, 이 미친 여자야. 당장 대가리 안 박아?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아? 하 지점장이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PJ 홀딩스 박종배 회장님이셔. 내가 감히 누구한테 냄새가 난다고 짓거려. 그 말에 나말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신이 거지 취급하며 쫓아내려던 노인이 은행장도 벌벌 떤다는 VIP 중에 VIP라니. 청원경찰 최칠만은 들고 있던 곤봉을 떨어뜨리고 벽에 붙어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박 회장은 발밑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하 지점장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이복의 지점장 왜 이러나 바닥 더러워지게.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눈이 삐었습니다. 제발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최고급 차도 준비하겠습니다. 하 지점장은 박 회장의 흑투성이 운동화에 얼굴을 비비며 읍소합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듯 발을 쓱 뺍니다. 됐네, VIP실은 무슨. 박 회장은 나말숙이 앉아있는 창구 쪽으로 걸어갑니다. 나말숙은 공포에 질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아가씨 아까 내 돈은 빵 원일 거라고 했지?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나말숙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싹싹 빕니다. 내 냄새나는 돈이 은행 공기를 탁하게 해서 미안하구만.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치워주려고 해.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습니다. 전액 인출해 지금 당장.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하 지점장이 기겁하며 달려와 박 회장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회장님 전액이라니요. 5천억을 어떻게 지금 뺍니까? 그러시면 저희 지점 문 닫아야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지점에서 5천억 원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그 지점은 즉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본사의 감사는 물론이고 지점장과 직원들의 목이 날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네들 사정은 내 알 바 아니지. 자네들도 내 사정 봐가면서 문전 박대했나? 박 회장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집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개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 늦었어 아주 많이. 그때 은행 밖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검은색 대형밴 5대와 현금 수송 트럭 3대가 은행 앞을 완전히 포위하듯 멈춰섭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질서정연하게 은행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가슴에 PJ 배지를 단 그들은 최칠만을 가볍게 밀쳐내고 박 회장 앞에 도열하여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시하신 대로 자금 운용팀 도착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 지점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이 지점에 있는 내 예금 펀드 신탁 싹 다 해지해 10원짜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현금으로 싣고 가. 예, 알겠습니다. 우렁찬 대답 소리가 은행 유리를 흔듭니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창구를 점거하고 서류 작업을 시작합니다. 남할숙은 실신하기 일보 직전이고 하 지점장은 바닥에 대자로 뻗어 통곡합니다. 아이고 망했다. 다 끝났어. 내 인생 이제 끝이야. 은행 안에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합니다. 갑질은행의 최후 5천억 자산가의 참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영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박 회장은 난장판이 된 은행을 뒤로하고 천천히 출구로 향합니다. 그는 멈칫하더니 다시 뒤를 돌아 바닥에 엎드려 있는 하 지점장과 남할숙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잘 듣게,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든 것으로 판단하는 거야. 자네들은 오늘 세상에서 제일 비싼 수업료를 낸 줄 알게. 박 회장은 낡은 파란 모자를 고쳐 쓰고 당당하게 은행 문을 나섭니다. 그의 뒤로 처절한 비명과 후회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페달을 밟는 박 회장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합니다. 50년 전 아내의 영정 앞에서 맹세했던 그 약속을 비로소 지킨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어 그들의 숨통을 더욱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박 회장이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인출해 유유히 떠난 지 불과 반나절. 강남의 노른자위라 불리던 보람새 마을은행 지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퍼진 5천억 자산가 문전박대 사건 영상은 삽시간에 조회수 300만 뷰를 넘기며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힘없는 노인을 조롱하고 코를 막으며 비웃던 남할숙 대리와 최칠만 반장의 얼굴은 전 국민의 공공의 적 1호가 되어 모니터마다 박제되었습니다. 내 돈 내놔. 저런 인성 쓰레기들이 관리하는 은행을 어떻게 믿어. 지점장 나오라 그래. 당장 내 예금, 적금 싹 다 해지할 거야. 객장은 돈을 찾으러 온 수백 명의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성난 고함 소리와 욕설, 서로 밀치고 당기는 몸싸움 속에 뱅크런이라는 공포의 그림자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화벨은 소방서 경보음처럼 쉴 새 없이 울려대고 본사 서버는 접속 폭주로 인해 하얗게 마비되었습니다. 지점장실 책상 아래 쥐새끼처럼 숨어있던 하상무 지점장은 넥타이가 풀어 헤쳐지고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넋을 놓고 있습니다. 이미 본사에서는 이 지점에 대해 즉시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후 3시 은행의 셔터가 반쯤 내려간 틈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본사 감사팀 5명이 저승사자처럼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얼굴로 하 지점장 앞에 파란색 서류 봉투를 던집니다. 하상무 지점장, 그리고 직원 남할숙, 청원경찰 최칠만.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건조하게 울립니다. 귀하들은 심각한 고객 응대 규정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및 이미지 손실을 입힌 죄로 이 시각부로 징계 해고합니다. 퇴직금은커녕 은행이 입은 손실에 대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까지 함께 날아왔습니다. 남할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웁니다. 안 돼요. 저 이번 달 카드값도 밀렸단 말이에요.
대출 이자는 어떡하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감사팀 직원은 냉정하게 그녀의 유니폼 가슴에 달린 명찰을 거칠게 뜯어냅니다. 당신 같은 직원은 우리 은행의 수치입니다. 더 이상 우리 로고를 달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최칠만도 허리춤에 곰봉과 모자를 빼앗기고 마치 잡범이 끌려가듯 뒷문으로 내쳐집니다. 굳게 닫힌 은행 셔터 앞에는 영업 종료라는 붉은 종이가 X자로 붙습니다. 초라한 개인 짐이 담긴 종이 박스 하나씩을 들고 뒷골목 쓰레기장 옆으로 쫓겨난 세 사람. 그들의 꼴은 화려했던 아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처량합니다. 하 지점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담배만 뻑뻑 피워대고 나말숙은 마스카라가 검게 번져 팬더가 된 채 훌쩍거립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힐끗거리며 그들을 알아보고 수군거립니다. 어머, 저 여자 봐. 영상에 나온 그 갑질녀 아니야? 맞네, 맞아. 할아버지한테 냄새난다고 에프킬라 뿌리라던 그 여자. 꼴 좋다, 아주. 쌤통이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이 보이지 않는 비수가 되어 전신에 꽂힙니다. 나말숙은 황급히 박스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어두운 골목길로 숨어듭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살기 위해, 아니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나말숙은 평소 자신이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며 깔보던 동네 마트 캐셔 자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인 마트 사장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팍 찌푸립니다. 아니, 댁은 뉴스에 나온 그 은행 갑질 직원 아니요? 사장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급 적게 주셔도 돼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됐소? 우리 가게 손님 다 떨어지게 할 일 있나?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안 써요. 다른 데 알아보쇼.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였습니다. 편의점도 식당 서빙도 심지어 공장에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박제된 갑질녀, 인성 쓰레기라는 꼬리표는 주홍 글씨처럼 그녀의 이마에 붙어 다녔습니다. 건설 현장을 찾은 최칠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이, 당신이 그 힘없는 노인네 밀치고 곤봉 휘두르던 청원 경찰이라며 여기서도 힘자랑하려고. 십장에게 멱살을 잡혀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최칠만은 비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우리 팀엔 당신같이 약한 사람 괴롭히는 양아치는 필요 없어. 꺼져.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남들을 하대하고 깔보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땀냄새나고 먼지 날리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월세 독촉 전화가 빗발칩니다. 배가 너무 고파 편의점 앞을 서성이다가 폐기 직전에 김밥을 쳐다보며 입맛을 다시는 신세. 그것은 박종배 회장이 50년 전 뼈저리게 겪었던 바로 그 가난과 멸시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허름한 인력 사무소 앞 살을 애는 듯한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틈에 낯익은 그러나 낯선 얼굴들이 보입니다. 작업복조차 없어 며칠째 같은 양복 바지를 입고 온 하상무. 화려한 화장 대신 다이소에서 산 캡 모자를 푹 눌러 쓴 나말숙. 그리고 목장갑을 낀 채 몸을 웅크린 최칠만.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도 차마 아는 체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하고 참담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끼익 멈춰 서고 작업 반장이 창문을 내리며 소리칩니다. 어이, 거기 셋. 오늘 정화조 청소인데 할 거야 말 거야?
냄새는 좀 나도 일당은 새다. 정화조 청소, 똥 푸는 일. 과거 박 회장이 악착같이 돈을 모을 때 남들이 다 피하던 바로 그 일입니다. 나말숙이 윽하며 질색하고 뒤로 물러서려 하자 하상무가 다급하게 손을 번쩍 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발 시켜만 주십시오. 당장 오늘 밥값이 없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백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지경입니다. 저도 할게요. 나말숙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손을 듭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사람은 똥냄새가 진동하는 정화조 트럭 짐칸, 쇠창살 사이로 짐짝처럼 올라탑니다. 덜컹거리는 트럭 안에서 나말숙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흐흑,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할아버지한테 왜 그랬을까? 미쳤지 내가. 그녀의 눈물은 뒤늦은 후회로 얼룩져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트럭은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들이 향하는 곳은 공교롭게도 박종배 회장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근처의 낡은 빌라촌 정화조였습니다. 우에 나말숙은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아 노란 위에까지 토해내며 헛구역질을 해댑니다. 온몸에, 아니 피부 모공 하나하나에 배어버린 지독한 분뇨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똥통을 퍼 나르느라 네일아트를 받던 고운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끼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러댑니다. 어이 아줌마, 꾀병 부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똥도 골랐어? 작업 반장의 불호령에 나말숙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몸을 일으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향긋한 아메리카노나 마시던 손은 이제 거친 호스를 잡느라 물집이 터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하상무 지점장, 아니 이제는 일용직 노동자 하씨 역시 꼴이 말이 아닙니다. 늘 칼주름 잡힌 셔츠만 입던 그는 땀과 오물로 뒤범벅이 된 러닝셔츠 바람으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헐떡입니다. 헉헉 배고파서 더는 못하겠어. 최칠만도 기운이 다 빠진 채 고개를 푹 떨굽니다. 백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정도로 허기가 졌지만 오전 작업을 마치고 받은 가불금은 고작 몇만 원. 이 돈으로 뭘 먹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말숙의 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녀는 침을 꼴깍 삼키며 하상무의 눈치를 살핍니다. 지점장님, 아니 아저씨, 우리 저기 가서 밥 좀 달라고 할까요? 그때 인력사무소 반장이 담배를 비벼 끄며 턱짓으로 길 건너편 공터를 가리킵니다. 어이, 다들 점심 사 먹을 돈 없으면 저기 가서 줄이나 서. 오늘 저기서 소고기 국밥 나온단다. 세 사람의 퀭한 시선이 반장이 가리킨 공터로 힘없이 향합니다. 사랑의 무료 급식소 천사의 집. 누렇게 바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그 아래로 수백 명의 노인과 노숙자들이 꼬불꼬불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관을 해친다. 냄새난다며 코를 막고 피해갔을 곳입니다. 나말숙이 입술을 깨뭅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데서 거지들하고 섞여서 밥을 먹어. 하지만 꼬르륵하고 요란하게 울리는 배꼽시계는 그녀의 얄팍한 자존심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절박합니다. 바람을 타고 훅 끼쳐오는 고소한 소고기 국밥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세 사람은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 저도 모르게 발을 뗍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긴 줄의 맨 끝에 서게 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눈썹까지 깊게 눌러 쓴 채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몸을 움츠립니다. 드디어 그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자원봉사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을 식판에 가득 담아줍니다. 뚝배기 넘치도록 담긴 뽀얀 국물과 빨갛게 잘 익은 깍두기 한 접시. 그 투박하고 소박한 밥상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하고 성스러워 보입니다. 세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벤치에 옹기종기 자리를 잡고 누가 뺏어 먹기라도 할까봐 허검지겁 숟가락을 듭니다. 따뜻한 국물이 텅 빈 위장을 타고 내려가자 새벽찬 바람과 멸시에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으흐흑 흑흑. 나말숙이 숟가락을 입에 문 채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문득 며칠 전 은행에서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수천억 자산가인 줄도 모르고 박 회장에게 믹스커피 한 잔이 아까워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다며 핀잔을 주었던 자신의 표독스러운 모습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나는 그 믹스커피 한 잔도 아까워했는데 누군가는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이렇게 정성껏 따뜻한 소고기 국을 끓여내는구나. 하씨도 목이 메어 밥알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는 국밥 속에 들어있는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을 숟가락으로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점장실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며 게으른 인생들이라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수많은 서민들도 사실은 다 누군가의 귀한 가장이고 가족이었을 텐데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지 뼈저리게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던 한 노인이 말을 겁니다. 맛있지? 여기 회장님이 아주 큰손이야. 재료를 아끼지 않아. 고기 반물 반이라니까. 최칠만이 코를 훌쩍이며 묻습니다. 어디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야. PJ 재단이라고 박종배 회장님이 사비 털어서 하는 거야. 벌써 10년째야. 그 이름 석자가 세 사람의 귀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천둥처럼 꽂힙니다. 박, 종, 배. 숟가락질이 허공에서 딱 멈춥니다.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튀어나올 듯 휘둥그레집니다. 박종배 회장님이라면 그 파란 모자? 그래, 그 양반. 젊었을 때 고생을 지독하게 해서 배고픈 사람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지. 매일 점심시간이면 여기 나와서 직접 배식도 하셔. 저기 봐. 노인의 주름진 손가락이 급식소 천막 안쪽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낡은 파란 모자를 쓰고 목에 수건을 두른 채 땀을 뻘뻘 흘리며 국을 푸고 있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에어컨 나오는 회장실에서 결제나 하는 대신 가장 낮고 더운 곳에서 묵묵히 국자를 돌리는 사람. 박종배 회장입니다. 그는 자신을 문전박대했던 그 못난 은행 직원들이 지금 천막 밖 벤치에서 자신이 준 밥을 먹으며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나말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국물 위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번집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입안 가득 밥을 우겨 넣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국밥은 그녀가 30평생 태어나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따뜻하고 가장 짠맛이 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씨도 최칠만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오열합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거지 같은 노인이 사실은 자신들의 영혼보다 훨씬 더 부자였다는 것을,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품격을 가진 어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들은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릇을 싹 비웁니다.
단순히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박 회장의 관용과 사랑을 텅 빈 가슴에 채운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배식 천막 쪽으로 걸어갑니다.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으려 합니다. 천막 틈 사이로 낡은 파란 모자가 보입니다.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란히 섭니다. 박 회장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고개를 듭니다. 더 드시게. 오늘 국이 아주 잘 끓여져. 말을 잇던 박 회장의 눈이 커집니다.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작업복을 입고 눈시울이 붉게 퉁퉁 부은 채 서 있는 세 사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벌레 보듯 했던 그 은행 직원들입니다.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세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맨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흙바닥에 무릎 꿇은 세 사람의 어깨가 파도처럼 격하게 들썩입니다. 지독한 똥 냄새가 나는 작업복 차림으로 5천억 자산가 회장님 앞에 엎드린 꼴이라니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죄스러워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박종배 회장은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혀를 차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주 깊은 눈으로 그들의 더러워진 정수리를 내려다볼 뿐입니다. 고개를 들게. 박 회장의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세 사람이 쭈뼛쭈뼛 고개를 듭니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오물이 뒤섞인 얼굴들이 가관입니다. 나말숙이 울먹이며 힘겹게 입을 뗍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몰라보고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흑. 하상무도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오열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딸아이 학비도 못 내고 있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발. 박 회장은 그들의 애원을 가만히 듣다가 허리를 굽혀 하상무의 떨리는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바닥을 뒤집어 봅니다. 물집이 터져 피가 맺히고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한 거친 손입니다. 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야 냄새가 좀 나는구만. 세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몸에서 똥 냄새가 난다는 말인가 싶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돈 냄새, 향수 냄새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사람 땀 냄새가 나. 박 회장은 나말숙과 최칠만의 손도 차례로 잡아줍니다. 그 따뜻하고 투박한 온기에 세 사람의 몸이 감전된 듯 굳어집니다. 자네들은 나를 벌레 취급했지만 나는 자네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걸세. 그건 내 격이 떨어지는 일이니까. 박 회장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명함 한 장을 꺼내 하상무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박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PJ 복지재단 명함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우리 재단으로 출근해. 세 사람의 눈이 희망으로 휘둥그레집니다. 다시 화려한 사무실로 복귀시켜주는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스칩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다음 말은 단호하고 서늘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 책상에 앉아 펜 굴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자네들 자리는 여기가 될 거야. 박 회장이 가리킨 곳은 바로 무료 급식소의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과 배식대였습니다. 월급은 최저 시급이야. 새벽부터 밤까지 여기 오는 노인들 밥 챙기고 똥 기저귀 갈아주는 일이 자네들 업무야. 기대와 다른 제안에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빛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1년이야. 딱 1년만 여기서 땀 흘려 일해봐. 그 시간 동안 진심으로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운다면 그때 내가 다시 은행장이든 어디든 추천서를 써주지. 그것은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인간 개조 프로젝트였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그들의 눈을 땀으로 씻어내고 진짜 세상을 보라는 박 회장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하상무가 다시 바닥에 엎드리며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사람 되겠습니다. 남할숙과 최칠만도 감격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기회였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급식소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국이 좀 싱겁죠? 제가 깍두기 더 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앞치마를 두른 남할숙이 환하게 웃으며 입 빠진 노인에게 반찬을 얹어줍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예전의 도끼와 짜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주근깨가 보이지만 땀방울이 맺힌 그녀의 미소는 명품 화장품을 발랐을 때보다 1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한때 거만한 지점장이었던 하상무는 이제 하반장으로 불리며 무거운 쌀가마니를 번쩍번쩍 나릅니다. 그의 팔뚝엔 건강한 근육이 붙었습니다. 최칠만 역시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허허실실 웃습니다. 그들은 이제 압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얼마나 귀한지, 따뜻한 밥 한 끼가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박 회장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머리에 쓴 낡은 파란 모자를 어루만집니다. 1년 전 자신을 향해 지저대던 사나운 개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땀 흘린 줄 아는 속 깊은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박 회장은 낡은 짐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여전히 녹슨 소리가 나지만 그 소리가 오늘은 왠지 경쾌한 오케스트라 음악처럼 들립니다. 그가 페달을 밟으며 밤하늘을 향해 혼잣말을 뇌까립니다. 여보, 연아야, 보고 있나? 당신이 남겨준 이 모자가 나만 지켜준 게 아니었어. 저 불쌍한 영혼들도 살렸구만. 박 회장의 자전거가 노란 은행잎이 깔린 가로수길을 따라 멀어져 갑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그의 파란 모자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돈은 차갑게 벌어도 쓰는 건 따뜻해야 한다는 것.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 그 당연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업료를 내고 있는 걸까요? 박 회장이 떠난 자리에는 노란 은행잎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마치 그가 세상에 남긴 따뜻한 금화처럼 햇살 아래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누군가의 겉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그 낡은 모자 아래 우주보다 더 크고 빛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